줬다. 네. 누가 누구한테 이 큰 돈을 줬는지 보겠습니다. 이종호 쪽 김건희의 3억 수표로 줬습니다라고 어제 법정에서 갑자기 돌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종호 전 블랙풀 인베스트먼트 대표죠.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종호 씨가 어제 결심 공판에 본인의 공판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결심 공판이라 말씀드렸죠.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왜?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고 지금 반성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4년을 구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예요? 적극 협조했거든요. 임성근 관련한 진술을 하면 다른 건 조사하지 않겠다고 최병 특검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가 있지 고민해서 찾아보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3억 수표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 건이 아니고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김건희 특검한테도 이거 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나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윤선 변호사님. 갑툭튀라는 얘기가 있죠. 3억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결심 공판인데 다 끝나가는 마당에 3억을 꺼내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팀 입장에서 이미 구형을 했고 재판부 네. 입장에서는 결심을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는 그 3억의 투표 전달 과정은 이번 재판과는 사실상 무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특검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감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특검팀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3억 수표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지금 이종호 씨와 관련된 사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죄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이 달리 판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고 하는 저 수표라는 금액이 별도의 그런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종호 씨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을 하여 이와 관련된 별도 재판이 진행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히려 별도 재판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송영호 변호사님. 사실 이종호 씨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굳이 내가 받았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게 본인이 줬다는 것도 사실 죄인 건데 내 죄를 만천하에 알리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한 게 특검이 나한테 플리바게닝을 했어요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우회로 얘기한 거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이종호 씨 변호인의 주장은 네. 수사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형에 반영해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저 2억 원의 수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종호 씨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범죄가 된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15억 원을 투자했을 때 네. 그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 6천만 원하고는 또 별도로 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 돈의 제공 시점입니다. 지금 기사에도 언제 그 수표가 갔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실행 전인지 아니면은 주가 조작이 모두 끝난 후인지 혹은 그 중간과 시점이 겹치는지 이걸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중간과 시점이 겹치거나 혹은 끝난 후라면 이것이 시세 조정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대가의 성격이 있는가 그걸 규명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중기 특검팀이 저런 진술을 받고도 네. 과연 주가 조작의 대가인가에 관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했는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듣는 걸 보면은 아마 명확하게 수사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것은 이 수사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 본인이 투자했던 네오세미테크 같은 종목을 김건희 씨가 투자했다고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제외해버린 그런 민중기 특검팀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울러 해봅니다. 네. 사실 이 특검의 수사 관련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한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3억은 이 모두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 관련해서 특검이 어제 뭐라고 보도 자료를 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은 3억 원 수표 진술 요거 참고인 진술로 작성을 해서 간접 증거로 다 제출을 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증거가 안 됩니다. 라고 김 여사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재판 다 끝나가는 마당에 결심 공판에서 나온 갑툭튀 3억, 요 갑툭튀 3억 얘기가 어떻게 이어질 건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김 여사 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이미 여러 개 6개의 재판을 갖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는 거예요.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 내달 16일,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6개 재판 중에 처음으로 결론이 매듭이 좀 지어지는 이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재판부가 다음 달 16일에 이제 선고합니다라고 얘기하더니 장내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건의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 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좀 129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데 그런 129 사건 판결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계엄 선포 자체가 뭐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판장님 예, 뭐 의견 진술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 거 설명하는 걸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내란 사건 재판의 그 증거들입니다. 대통령이 뭐 의원 끌어내라 했다,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증언들이. 그런 증거들 다른 재판에서 지금 탄핵이 되고 있고 그냥 간과하고 그 결론을 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네, 지금 약간 다급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 마이크를 끌어다가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보이죠. 지금 이 결론을 내는 게 지금 안 되는 거다. 왜? 내란 재판이 사실상 주요한 내란 재판이 내가 유죄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나와야 체포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건 부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영향을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 본 내란 재판 자체가 좀 결론이 날 때까지 이거는 날 수가 없는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랑 그거는 무관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가, 저희 혹시 캘린더 준비가 됐을까요? 네. 1월 16일 날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1월 16일 날 선고를 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급했었던 이유, 본인의 구속 시한이 18일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고가 이 재판이 끝나기 전, 이 구속 시한이 끝나기 전에 먼저 선고가 난다라는 건데, 김철현 위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예측하지 못했었던 걸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상당히 당황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국민들께서도 생중계를 보고 있는 내란죄 부분에 아마 총력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결심 공판 또는 선고까지 이루어질지는 생각을 못 짓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아마 일반 예측하는 것처럼 1월 16일에 선고가 되면 네. 그 전에 만약 선고가 되지 않으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에서 보면 이번에 일반 이적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혐의로 해서 구속 기간을 계속적으로 늘려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1심 재판이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나지 않더라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구속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보면 그동안 내란 전담 재판부나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것들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에서 나온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다만 저는 1심 선고 일을 그 다음 달 16일 선고가 되더라도 네. 저것이 어느 정도의 구형이라든가 선고가 내려질지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 선고가 보면 아마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관들로 하여금 그 체포를 방해 못하게 아마 그 총을 좀 보여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국무위원들하고 주고받았던 그 비합본 기록을 삭제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호처 차장을 했던 그 김성훈 차장이 계속적으로 자물쇠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과잉 충성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재판부에서 조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당장 다음 달 1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달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6개 재판 중 첫 번째로 나오는 결론입니다. 아직 5개가 더 있다고.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네. 앞으로 남은 재판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거죠.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체포를 방해한 혐의. 그게 이 관련해서 이 12월 26일 결심이 있고, 그리고 1월 16일에 선고를 할 예정이다
라는 건데 이게 처음이죠. 그 다음에 결론이 날 만한 건 바로 이 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요거 관련해서는 결심 공판이 다음 달 5일, 7일, 9일 중에 좀 하겠습니다라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2월 초에는 이 최종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는데 하지만 이거 말고 아직 계속 진행이 되는 거 지금 이제 1차 공판 시작하고 이 공판 준비기일 막 시작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일반 이적, 위증, 수사 외압, 범인 도피까지 아직도 4건의 재판은 줄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재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당장 다음 달도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결과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